한 주간의 빅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입춘이 지나서 이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어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노후된 시가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박철우 기자, 장동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본 게 이 자리에서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냈다면 잘 지냈고 못 지냈다면 못 지냈는데 왜 못 지냈냐,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빨리 이거 좀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그랬는데 구청장들 이제 신년 대담 때문에 조금 한 달 동안 늦었는데 이제 뭐 다시 또 팬클럽이 부활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 기자는요? 네, 뭐 해도 바뀌었고 네. 또 뭐 구청장님들 만나 뵙는다고 또 그렇게 됐네요. 연휴도 지나고 해서 좀 쉬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열심히 해야죠. 네, 뭐 좀 늦었지만 저희들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얘기할 주제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그 남구 쪽에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디입니까? 남구 하면 이제 뭐 큰 덩어리로 보자면은 뭐 대연동 쪽이라든지 문현동 쪽이 있고 네. 또 부두가 있는 쪽 우암동이라든지 간만동 그 지역이 있는데 우암동 쪽이 이제 남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게 뭐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예. 막 그 쪽방촌 같은 모습들, 또 좁은 골목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동네인데 이 우암동 중에서도 우암동 소막 마을이 이제 최근에 작년 중순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다가 예. 샛들 마을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샛들 마을 사업으로 도시를 재생한다는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새들 마을이라는 거는 사업명이 그렇다는 겁니까? 이제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 전국에 새들 마을 해가지고 네, 사업을 지정을 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곳이 부산에도 많잖아요. 또 유명한 곳도 많고. 자, 도시재생 사업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건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 말 그대로 도시를 새롭게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킨다 이런 거겠죠. 근데 저는 이 말에 앞서 장동원 기자가 얘기했던 일단 반박을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반박할 게 있다고? 무슨 남구 우암동이 뭐 이렇게 제일 남구에서 못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못 산다라기보다 이거는 무슨 성급한 오류를 범하는, 제가 우암동 예전의 주민으로서 저같이 이렇게 기치가 잘잘 흐르는 사람이 그쪽 뭐 그 지역이 조금 낙후됐다, 물론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체 다가 그렇게 못 사는 지역은 아니고요. 뭐 삼복도로도 있고 이제 피난민들이 사서, 물론 서구도 그런 경우도 있고 사하구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하 하나에 조심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우암동 주민이셨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용호동으로 갔지만, 뭐 여튼 남구 주민으로서 그런 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요. 도시재생이란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낙후돼 있던 아니면 생활 개선이 좀 필요한 지역에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제 도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조금 높이는 이런 지역을 해서 이제 새들 마을이라고 하고 도시를 이제 새롭게 바꾼다 그래서 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그 도시 재생이 꼭 그렇게 어떤 뭐 건축물을 새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정비한다든지 그런 거 외에도 뭐 문화라든지 관광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는 이제 뭐 문화관광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들의 그 인식 개선을 좀 중점을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을에 대한 오래되고 생활 환경이 조금 낙후되어 있지만 우리 마을에 대한 뭐 애착이라든지 그리고 이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 좀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의지를 좀 심어주는 쪽으로 이제 뭐 주민 그 교육을 좀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회자.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도시재생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뭐 그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낙후된 지역을 정말 재개발 재건축 그 삼복도로라고 뭐 하는 곳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사회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재생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생각에는 일단 그 의미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도시 재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 그 노후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처럼 건물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건 아니고 일부 생활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바꿔 나간다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뭐 너무 재개발 재건축이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뭐 원주민들의 뭐 이주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 재생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삼복도로가 많은 지형이고 이런 좀 있는 곳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그렇죠. 여쭤본 거고요. 네, 모든 말에 대해서 그 함축적으로 있는데 일단 뭐 서부산, 동부산으로 따지면 서부산이 말씀대로 도심 뭐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삼북도로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예가 될 거고요. 도시 재생에 좋은 예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오늘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구의 아까 우암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박마을. 아 네. 소막마을. 네. 예, 소막마을. 어떤 마을인가요 지금 현재? 자, 크게 우암동이 어떤 그 왜 우암동인지부터 좀 따져보자면 네. 우암동이 앞에 우자가 소우자를 음. 칭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소하고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이 마을에 그 옛날에 네. 그 소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소막마을. 그래서 이게 네. 소가 상징이 됐고 그리고 음. 이쪽에 조선 시대 때는 한 100여 년 전에 네? 여기에 소 검역소가 있었다고 아. 합니다. 그 소구 혈청소처럼 그러면 예, 뭐 그런 셈이겠죠. 그런 예, 거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래가 돼서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이 소검역소와 소들이 조선에 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 일제가 이제 소를 수탈해가는 바로 앞이 항구고 이러다 보니까 소를 바로 실어다가 일본으로 가지고 갔던 그런 소 수탈의 현장이었고요. 그럼 소 그 뭐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 소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일본인들이 그러면 검역소를 만들어 놓은 거겠네요. 수출 그러니까 뭐, 가져 나갈 때. 그런 셈이겠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다가 뭐 바로 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소를 아주 그때도 뭐 굉장히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가죽이라든지 예. 고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죽 이런 건 전쟁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소를 가지고 갔다는 뺏어 갔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나고 6.25가 터지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다 피난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피난민들이 그 소막사에서 소막사를 이제 사람이 거주 생활할 수 있도록 거예요? 이제 바꾼 거예요. 칸막이를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소막사에서 생활을 또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소막사 주변으로 판자촌을 또 형성을 해서 거기서 또 생활을 했던 곳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막마을은 개발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 직접 살아보셨다 그러니까 저기요. 판자촌에 산 건 저기요. 아니고 아니 저 직접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지금 뭐 오랜만에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뭐 소를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그 지역에 직접 살아보셨다니까 그런 지역의 잔재들이 흔적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근처에 뭐 식당을 이제 가봤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네. 거기 뭐 땡땡 냉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쪽 주변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지역이 이제 맛있기도 하지만 거기 가보면 허름한 판자촌이고 쪽방보다 더 심한 거죠. 지금 장동훈 기자가 말씀하신 2015년도만 됐어서 2015년도에 총 이제 311세대에서 640명이 거주하고 현재는 이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말씀대로 그 소막사를 개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안전이랑 위생의 위협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아직 그쪽 동네에 대해서 이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감천 문화마을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나 감천 문화마을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가요? 감천 문화마을 이제 비포 애프터로 이제 그렇죠. 말씀하셨던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그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악하지 않느냐. 그쪽이 일단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면적이 꽤 큰데 그만큼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감천 문화마을은 이 산 비탈에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니시는데 더 힘드실 겁니다. 근데 우암동 같은 경우, 소망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뭐 비탈이 심하지는 비탈은 않고 아니고.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여기는 정말 도시 계획이라는 건 전혀 없는 곳이었구나라는 것들이 바로 느껴지고 거기에 아직도 그 공동 화장실이 공동 있고, 화장실. 그리고 물은 들어오죠. 물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공동물 같은 걸 사용하고 그랬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막사 같은 경우는 그 아직도 그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도 남아 있어서 예. 이제 뭐 그걸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생활 환경으로 따지자면 아직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뭐 그런 기반 시설 같은 게 없거든요. 뭐 작은 뭐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예, 저희 그런 집도 것들. 저희 본가도 도시가스는 안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런데 일단 그러면 거기 아까 뭐 한 주민이 어느 정도나 몇 가구 몇 주민이 어느 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요? 지금은 한 63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거의 걸로 알고 대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만. 그렇죠. 이제 사시는 이 거예요? 중에 맞습니다. 이제 270여 명 정도가 이제 65살 이상 노인으로 그러니까 고령화 상당히, 비율 중에 뭐 43% 정도. 그래요. 되게 그리고 많네요. 한 20% 정도는 폐공가. 아, 비어있는 비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슬럼화 지역이에요. 완전 슬럼화 그러니까 뭐 보통 어두컴컴한 한 5시, 6시만 그쪽으로 가도 뭐 엄청 음침한 데다가 굉장히 좀 음산하고 조금 뭐 그런 이제 슬럼 지역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새틀마을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네. 추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올해는 네. 한 1억 정도 투입해서 네. 급하게 이제 막 지금 붕괴 위험이 있는 집들이 한 3채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먼저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한다. 예, 철거를 하고 한 30억 정도가 투입이 한 33억 정도가 투입이 될 건데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뭐 골목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 시설도 좀 확충을 하고 뭐 전반적인 도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 나가는 거죠. 올해만 33억이 투입되는 건가요? 올해는 1억이 1억. 우선 투입이 돼서 우선해서 이제 폐공가부터 이제 위험한 것들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차차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세계동이죠. 철거를 하고 2019년까지 3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비단 이쪽 지역 소망마을뿐만 아니라 이제 문현동 같은 경우는 돌산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쪽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지역도 좀 있습니다. 전기 자체도 안 들어온 지역이 이제 부산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새틀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뭐 골목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또 도시가스를 뭐 다시 제공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는 한 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구하고 예. 동구하고 예. 그다음 금정구 이제 새틀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곳이 우암동 소망마을이 되는 거죠. 우리 권역에서는 이 우암동이 이제 선정이 그죠.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33억의 예산을 2019년까지 투입한다. 그러면은 좀 그 실제 주민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뭐 그냥 도시가스 드리고 뭐 이러는 거 가지고 크게 그렇게 일단 제일 최근에 셋들마을로 조금 단장을 했던 지역을 보면 사상구 학장동 쪽에 있는 예. 마을을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마을 공동체 큰 시설들이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이제 좀 마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건데 지금 오늘이 이제 2월 초로 보자면 그 소망마을 학교라는 것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소망마을 학교라는 것이 한 3월 말 정도까지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어떻게 꾸며 나갈까, 또 우리 마을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또 다른 지역에 이 마을을 재생시킨 곳은 어떤가 견학도 가보고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다들 어르신들이 이제 뭐 65세 이상 분들이 한 30% 넘게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뭐 마을직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 마을 재생 전문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동명대학교 건축가 교수님께서 먼저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로 참여를 하셔서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를 이제 지휘를 하고 계시고 또
또 주민들이 직접 마을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고 뭐 각 전문가들이 매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도시재생 사업의 뭐 성공적인 사례, 모범 사례라고 하는 감천 문화마을에서도 거기도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가 문화관광형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도 또 주민들의 이제 뭐 삶의 질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외부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노출을 많이 되고 하면서 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소망마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것으로 보입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 소막사를 이쪽은 어떻게 복원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감천문화마을을 꼽는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초반에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근데 이제 구청에서 예산을 드리고 또 이제 정부 예산 같은 거, 국비 같은 거 이제 받아가지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뭐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뭐 겉으로는 관광객은 뭐 연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찾는 곳이 됐고요. 근데 그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사생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말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뭐 어떤 행복버스라든지 아니면 감천문화마을 행복발전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공공의 이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델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경우는 아니고요. 아니죠. 이제 차차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이 우암동 소망마을에서 이런 거를 이제 좋은 점을 받으려면 일단은 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주민들이 일단 참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 하면 애착이 더 갈 거고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천문화 마을 같은 경우 관광지가 되면서 주민들이 조금 이제 소외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다면 그 우암동에 있는 그 소망 마을이 이제 감천 문화 마을에 버금가지는 않을 모르겠습니다. 가면 제 바람이겠고요.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장점을 받아들인다면 조금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장동훈 기자, 그 뭐 소망마을 학교를 통해서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그 감천문화마을처럼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좀 얘기 나온 게 있나요? 아직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를 조금은 조심스러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올해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시설들을 놓을 것이고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이렇게 감천문화마을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구청에서는 그 이전에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문화재 등록을 한다든지 복원을 하는 움직임을 갖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그 샛들마을 사업보다는 약간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뭐 문화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는데 저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물론 이곳이 그 역사적 그 유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이분들의 생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드리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목 환경 개선 좋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 소막사 복원 좋죠. 소탈 현장 기념관 좋아요. 그리고 뭐 주민 복합센터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공용 주차장도 필요한데 근데 이분들이 열악하고 그랬는데 차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먼저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하수도를 정비를 하고 이런 그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자활 아니면 역량을 강화해주는 그런 쪽에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좀 그 다른 어떤 뭐 이제 소망 마을을 인프라를 아니면 뭐 문화 뭐 이런 것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지 일단 뭐 그런 거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점이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이제 소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뭐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시죠. 이렇게 아무래도 마을을 좀 이렇게 새롭게 그렇죠. 바꾼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너무- 주민들 입장. 너무- 어떤 걸 바라고 있습니까? 예, 너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음. 이제 뭐 조금만 개선이 되어도 뭐 표가 나는 동네일 겁니다 아마. 뭐 가보시면은 뭐 그런 걸 느끼실 텐데 이게 어르신들 만나보고 이렇게 마을이 조금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드려도 이게 좋다고들 하시고 뭐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가장 뭐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뭐 그 가보시면 압니다. 이게 참 이게 설명을 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예. 참 아니 부산에 이런 곳이 남아 있나 싶은 그 정도요? 정도거든요. 물론 부산에 이런 곳이 있나라는 곳이 부산에 참 많기는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많아요. 음. 되게 많아. 그 중에 한 곳이기는 한데 예. 그 골목이 좁고 이게 위험하다. 이게 전에 만나 뵀던 분은 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불나면 아, 참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겠죠. 좀 있으면. 거기 그렇게 뭐 소막사였다 그러니까 나무로 된 곳이 많겠네요. 네, 그리고 전부 또 뭐 다. 폐공가다 보니까 어. 이게 뭐 불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뭐 번지고 나서야 옆에서 날 수 있는 뭐 지경이 될 수도 있고. 슬레이터 네, 집으로 된 네, 곳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네요. 자, 우리 박주로 기자는 뭐 어떻게 이 그 소망마을 앞으로 변모했으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원래 살았던 자꾸 살았다고 곳이라고 살았다고 하니까 요쪽하고 요쪽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뭐 네. 그분들의 아픔이 또 저희 아픔이기도 합니다. 아 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치 나갈 것 같지만 이제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안전과 위생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으로 그래요. 이제 지자체에서 아니면 뭐 사회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분들의 생활 환경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이게 또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변화가 되고 변화되면 또 그 지역이 발전하고 그 지역이 발전하면 또 나라가 발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도시재생 사업, 이를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된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소외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여러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자 두 분도 이렇게 그쪽에 원래 뭐 살을 쳤던 분이고 또 그쪽에 이제 취재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변화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시고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일본의 작은 섬 가오시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버려진 섬으로 알려졌던 이곳이요. 섬 전체가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아트 프로젝트와 또 오래된 민가를 현대 미술로 재생하는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의 섬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간 한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기업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땀과 눈물과 사람이 더해져서 우리도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